여러분 솔직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대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직장을 위해.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나가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구나. 그대가 헌신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이 그대의 도리였고 그대는 그 도리를 다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것이다. 이제는 나도 좀 살고 싶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를 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온다. 이기적인가? 철없는 생각인가? 나이 들어서 철이 없는 건가? 아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대가 산 것은 그대의 인생이 아니었다. 그대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조연으로, 보조자로 살았다. 그것을 인생이라 부를 수는 없다. 인생이란 자기 이름으로 선택하고, 자기 의지로 결정하며, 자기 책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오늘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자 한다. 한 번뿐인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을, 아니, 살아야 한다는 것을, 희생 뒤에 남은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마땅한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정약용이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의 인생에도 이제는 나라는 주인공이 서야 한다. 먼저 이것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왜 그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옳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란 시대는 나를 내세우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 특히 부모라면,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대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그대는 희생을 멈출 타이밍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그런 타이밍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그대는 계속 주었다. 자식이 다 자랐어도, 배우자가 건강해도,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대는 여전히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아무도 그대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더 냉혹한 진실은 이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희생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대가 아파도 누구 하나 알아채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항상 건강했으니까. 그대가 힘들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는 항상 강했으니까. 그대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놀란다. 왜냐하면 그대는 항상 원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때라 할 수 있다. 그대가 평생 다른 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다면 이제 그 경험을 자신에게 쏟을 때다. 오늘 내가 그대에게 전할 5가지 원칙은 이것이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라. 둘째, 타인의 기대로부터 나를 분리하라. 셋째, 작은 즐거움을 매일 실천하라. 넷째, 거절은 배신이 아니라 경계다. 다섯째,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되라.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 번째 원칙,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라. 그대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이들이 멈칫한다. 오랫동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늘 물었다. 자식이 뭘 원할까? 남편은 뭘 좋아할까? 부모님은 뭐가 필요할까?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 묻지 않았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원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 돌봄이란 무엇인가? 필요를 채우고 결핍을 메우는 일이다. 그런데 그대가 자신의 필요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돌보겠는가? 그대는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원하는 대로 살 뿐이다. 나쁜 예를 보자. 그대는 오랜만에 시간이 났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다. 책을 펴도 집중이 안 된다. 그러다 자식에게 전화를 건다. 나 심심한데 너 뭐하니? 자식은 바쁘다고 한다. 그대는 전화를 끊고 또 허전하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대는 자신의 즐거움을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대의 행복은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일 때만 허락되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대는 공허하다. 이제 바른 행동을 이야기하자. 그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은가? 거창할 필요 없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실 때, 산책을 할 때,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옛 친구와 통화할 때, 이런 작은 것들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 죄책감 없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라. 오늘 오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겠어. 아무도 방해하지 마. 이 한 문장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대는 아직도 자신보다 남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마인드셋은 이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이다. 그대가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도 그대를 존중한다. 그대가 스스로를 허락할 때 그대의 인생은 비로소 시작된다. 두 번째 원칙, 타인의 기대로부터 나를 분리하라. 그대는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다.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인.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대는 자신을 쥐어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대는 점점 사라졌다. 타인의 기대는 결코 끝이 없다. 그대가 100을 주면 사람들은 110을 기대한다. 그대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더 나은 무언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대는 지친다. 그런데도 그만두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내가 안 하면 사람들이 실망하겠지. 그러나 정약용이 묻겠다. 그대가 쓰러지면 누가 그대를 일으켜 세우는가? 그대가 무너지면 누가 그대를 돌보는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그대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 나쁜 예를 보자. 그대의 자식이 말한다. 엄마, 애들 좀 봐줘. 나 바빠 죽겠어. 그대는 몸이 아프다. 병원 가야 한다. 그런데 그대는 이렇게 답한다. 그래, 알았어. 언제 데려와? 그리고 병원은 미룬다. 자식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식은 고맙다는 말도 없다. 당연하다는 듯 아이를 맡긴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희생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방치다. 그대는 자신의 건강보다 자식의 편의를 우선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대는 더 아프고 자식은 더 의존한다. 이제 바른 행동을 보자. 자식이 똑같이 말한다. 그러면 그대는 이렇게 답하라. 미안하지만 이번 주는 안 돼. 나도 병원 가야 하거든. 다음 주에 가능하면 도와줄게. 이 한 문장이 어렵다면 그대는 아직도 타인의 기대가 자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타인의 기대를 거절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그대가 쓰러지지 않아야 그대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먼저 무너지면 그대는 아무도 도울 수 없다. 마인드셋은 이것이다. 타인의 기대는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대가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다. 그대는 그저 자신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세 번째 원칙, 작은 즐거움을 매일 실천하라. 그대는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가? 진심으로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그대의 하루는 의무로 가득하다. 해야 할 일, 해야 하는 일, 해주어야 하는 일. 그런데 정작 그대를 위한 시간은 없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즐거움 없는 삶은 생존일 뿐이다. 그대는 살아있지만 살아가고 있지 않다. 숨은 쉬지만 생기는 없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게 사는 건가? 그냥 버티는 건가? 나쁜 예를 보자. 그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아침에 일어나 밥 짓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짓고, 그리고 잠든다. 내일도 똑같다. 모레도 똑같다. 그대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그대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다. 웃음이 없다. 그저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다. 이것은 삶이 아니다. 이것은 소모다. 그대는 자신을 갉아먹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후회뿐이다. 좀 더 나를 위해 살 걸.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다. 이제 바른 행동을 보자. 그대는 매일 단 하나의 즐거움을 실천하라. 거창할 필요 없다. 아침에 좋아하는 커피를 한 잔 천천히 마신다. 산책을 나가 햇볕을 쬐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빈둥거린다.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사 먹는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라. 오늘은 점심 먹고 30분만 산책할 거야.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이야. 이 한 문장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하루는 달라진다. 작은 즐거움은 삶의 균열을 낸다. 의무로 단단히 굳어진 일상에 작은 틈을 만든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생기가 들어온다. 그대는 다시 웃게 되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마인드셋은 이것이다.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연료다. 그대가 기쁨을 느낄 때 그대는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에서 온다. 그대는 지금 선택할 수 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작은 기쁨 하나를 만들겠다고. 네 번째 원칙, 거절은 배신이 아니라 경계다. 그대는 거절을 못한다. 누군가 부탁하면 그대는 듣는다. 힘들어도 듣는다. 불편해도 듣는다. 왜 그런가?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안 들어주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나 정약용이 묻겠다. 그대가 모든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대를 더 사랑했는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대가 언제나 예라고 대답하니 사람들은 그대를 편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리고 편한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 거절은 배신이 아니다. 거절은 경계다. 그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을 긋는 것이다. 그 선이 없으면 그대는 무너진다. 사람들은 계속 그대를 넘어오고 그대는 결국 바닥까지 무너진다. 나쁜 예를 보자. 그대의 친구가 말한다. 나 이번 주말에 이사하는데 와서 도와줄 수 있어? 그대는 그 주말에 이미 약속이 있다. 오랜만에 자식이 온다. 그런데 그대는 이렇게 답한다. 그래, 갈게. 몇 시에 가면 돼? 그리고 자식에게 전화해서 약속을 미룬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친절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무시다. 그대는 자신과의 약속보다 타인의 부탁을 우선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자식은 실망하고 그대는 지친다. 친구는 고맙다고 말하지만
다음에 또 부탁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언제나 들어주니까. 이제 바른 행동을 보자. 친구가 똑같이 말한다. 그러면 그대는 이렇게 답하라. 미안해. 이번 주말은 안 돼. 이미 약속이 있거든. 다음에 필요하면 말해줘. 이 한 문장이 어렵다면 그대는 아직도 타인의 불편을 자신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친구는 실망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면 이해한다. 그리고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다. 그 사람은 그저 그대를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다. 마인드셋은 이것이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소진하지 않을 때 그대는 진정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쓰러지면 그대는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다. 거절은 그대를 지키는 힘이다. 다섯 번째 원칙,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되라. 그대는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그대에게 시간은 있다. 다만 그 시간이 그대의 것이 아닐 뿐이다. 그대의 시간은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대가 내어주었다. 그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를 위해 움직인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손주를 위해.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대는 탈진한다. 오늘도 하루가 갔네. 그런데 그대를 위한 시간은 어디에 있었는가? 없다. 단 한순간도. 이것이 왜 문제인가? 시간은 그대의 인생이다. 그대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대는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대는 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을 뿐이다. 나쁜 예를 보자. 그대는 매일 저녁 9시가 되어야 자신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너무 피곤하다. TV를 켜지만 졸음만 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잠든다. 내일도 똑같다. 그대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이것은 체념이다. 그대는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포기는 습관이 되어 그대는 더 이상 시간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 그대는 그저 주어진 대로 살 뿐이다. 이제 바른 행동을 보자. 그대는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라.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점심 후 잠깐이거나 저녁 일과 후 30분이거나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내 시간이야. 그 시간에는 아무도 나한테 부탁하지 마. 이 한 문장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삶은 달라진다. 그 시간 동안 그대는 무엇을 하든 좋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멍 때리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온전히 그대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마인드셋은 이것이다. 나의 시간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권리다. 그대가 자신의 시간을 지킬 때 그대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타인이 그대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대가 먼저 그 시간을 존중하라. 그러면 사람들도 따라온다. 이제 정리하자. 오늘 내가 그대에게 전한 5가지 원칙은 이것이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라. 그대의 욕구는 이기심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다. 둘째, 타인의 기대로부터 나를 분리하라. 그대가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 셋째, 작은 즐거움을 매일 실천하라. 그 즐거움이 그대를 살아있게 만든다. 넷째, 거절은 배신이 아니라 경계다. 그대를 지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다섯째,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되라. 그대의 시간은 그대의 인생이다. 처음에 내가 물었다. 내 인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지?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
그대의 인생은 지금 시작된다. 그대가 자신을 허락하는 순간, 그대가 경계를 세우는 순간, 그대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순간, 바로 그때 그대의 인생은 시작된다. 그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그것은 헛되지 않았다. 그대는 사랑했고, 헌신했고, 책임을 다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삶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주었다. 이제는 받을 때다. 받되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서 받는 것이다. 그대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다.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존재 자체로 그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돌봄받을 자격이 있으며 행복할 자격이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하나만 실천해도 좋다. 오늘 저녁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라. 내일은 타인의 부탁 하나를 거절해보라. 그 다음 날은 자신을 위한 작은 즐거움 하나를 실천하라. 그렇게 하루하루 그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갈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아니, 살아야 한다. 그대의 인생에도 이제는 나라는 주인공이 서야 한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대 자신이다. 정약용이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노니 그대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대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용기를 내라. 그대는 할 수 있다.